저에게 1대1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교수 출분서 끝냈다 이게 전혀 아니고 그 뒤에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꼭 선생님과 함께 그 밑줄 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저는 이렇게 선생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지역 합격자 석한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삼수 합격을 했고요. 평가원 지리형만 계속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응시 횟수는 3번이고요. 응시 상황은 이제 초수 때 학부를 병행을 했고 재수 때는 집에서 공부를 혼자 올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삼수에는 수아쌤과 함께 노량진에서 올인을 했습니다. 전공 점수는 어땠나요? 전공 점수는 제가 2021년 첫 번째 시험 때는 좀 운이 좋았어서 전공 점수가 64점이었고 작년에는 총점이 57점으로 7점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62점으로 컷 차이 5.34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초수 시절에는 이제 제가 영어 과목을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1학기에는 21점을 듣고 2학기에는 6학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어서 일형 문학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 영어학과 연교만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운이 좋았던지 시험이 제가 연교가 좀 강했는데 연교가 엄청 어려웠고 영어학이 엄청 쉽게 나와서 제가 점수를 좀 잘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형은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제가 영어를 평소에 좀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좀 재밌게 풀었던 기억이 있어서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재수 때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작년에는 영어학과 연교를 잘 받았으니까 올해는 일형을 계속 풀면 되겠구나. 일형을 풀기만 하면 나는 합격하겠구나 해서 저의 약점이나 강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고 틀리면 울고 맞으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필 일형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서 제가 막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수 시절에는 제가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노량진 직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큰 학원보다는 좀 더 저에게 1대1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교수님의 조언이 절실했고 그리고 이제 직강하면은 평소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저는 김수아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노량진 정말 잘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상반기 내내 앞자리를 지키면서 직강에서 제 상반기 커리를 다 공부를 하시면서 작년에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일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초수 때는 제가 그냥 모의고사 때만 일형 문제를 풀어본 게 끝이어서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재수 때는 그냥 모든 학원의 문제를 다 수집해서 그냥 풀고 그냥 매기고 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일형 문학도 기출을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게 분석인지 그냥 풀고 그냥 줄만 신나게 그은 건지 모를 정도로 기출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삼수 때는 확실히 일형 문학 김수아 선생님 커리를 타면서 좀 체계적으로 진도에 따라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 스터디를 하면서 실력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이제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월 달에는 일단 선생님 급하게 이제 노량진에 올라온다고 선생님과 직접 대면할 시간은 없어서 인강을 들었는데 그때 인강 1, 2월 인강을 전체 벼락치기로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월 달에는 그냥 급하게 수업을 듣는다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부터 이제 정확히 공부를 시작했는데 3, 4월 때는 김수아쌤 문학
스터디랑 그 다음에 라이팅 수업, reading for writing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스터디를 할 때 숙제로 내주신 문학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이 문학의 뭐 플롯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띠이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직접 먼저 한번 구상을 해본 뒤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이 스터디도 도움은 많이 됐지만 뭔가 예습과 수업 전 과정만 중요했지 이후에 복습을 제대로 안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했던 것과 들은 것과의 갭 차이를 한번 논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내가 문제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보면서 다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추면은 복습도 하고 그다음 논리력도 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문학 말고 일형 같은 경우에는 좀 extensive reading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수업 시간에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막 울면서 공부했었는데 나중에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숙제로 내면은 그거를 잘한 부분을 첨삭, 그리고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첨삭해주면서 1대1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나는 어떤 점이 부족했고, 했는지 비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잘한 사람으로 올라갔을 때는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많이 저도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때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기출분석 직강이었는데요. 기출분석 직강을 듣기 전에 수아 선생님께서 합격자 영상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합격하셨던 선배 선생님들께서 수아쌤 5, 6월 강의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떤 식으로 좋을까 너무 궁금도 했고, 근데 나는 이미 기출 분석을 했는데 또 할 게 있나 하면서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아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작년에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했던 기출 분석을 보시더니 이거는 기출 분석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수업을 듣고 다시 한번 나는 그냥 리셋해서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을 들을 때는 수아 선생님께서 그냥 다른 교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그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같은 구조를 가진 라인끼리 비슷한 형광펜을 색칠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 진짜 졸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필기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하면은 스터디 쌤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직접 김수아 선생님께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수아 선생님의 기출 강의는 이렇게 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서 나는 기출 분석 끝냈다 이게 전혀 아니고 그 뒤에 과정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함께 했던 스터디 선생님과 어떻게 스터디를 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선생님과 함께 그 밑줄 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복습을 쫙 해봐요. 그리고 헷갈렸던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주일이 지난 뒤에 기출을 아예 백지 상태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그 선생님처럼 똑같이 제가 필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스터디 선생님과 만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계속 수아쌤의 논리로 맞춰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게 도대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이 이번에는 뭐 주장하는 글이다. 아니면 다음번에는 이거는 밑줄 친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정확히 여지를 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출 분석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기출을 보는 눈도 생긴 것 같고 글 자체를 읽는 실력도 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 스터디를 하면서 일영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사생 강의를 열어주셔가지고 이때는 그냥 다른 문제는 아예 안 풀고 이런 식으로 분석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사생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일영 문학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는 수아쌤 문제를 이제 아까 그 기출 분석했던 선생님과 함께 짝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제 수아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저희가 그 필기했던 내용처럼 엄청 자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를 같이 시간 맞춰서 풀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짝으로 매겨주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어떤 뭐 밑줄 근처에 있는 클루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단어의 뜻이 뭔지 한번 논의해보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논의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과정은 이 네 번째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풀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약간 기억이 사라진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이제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정말 저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 10월 달에는 또 다른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냥 리라이팅하는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을 저는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 이제 혼자 풀면서 그때 김수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내용 그리고 스터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해봤더니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출이 풀어도 새로운 게 기출인 것 같아서 5월 달에 끝냈다고 끝내지 마시고 9, 10월 달에도 다시 한번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다시 한번 풀다 보니까 또 이제 모의고사랑 기출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면서 다시 한번 그 기출에 대한 감을 올릴 수 있었고 답안지를 이제 체크해 보면서 내가 빠뜨린 키워드를 다시 한번 채워보고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때까지 했던 거를 전체 오답 노트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선생님만의 어떤 이제 전공 점수가 올랐던 그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수에서 삼수까지 점수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일영에서 한 3, 4점 정도를 더 높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학이랑 영교에서는 거의 1, 2점 정도만 높게 받고 일영에서 많이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전략 노트를 썼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제 점수를 한번 채점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부족한 점을 체크했던 동시에 제가 재수 때 했던 공부 방식 중에 첫 번째로는 제가 공부했던 거를 월별로 나열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이걸 어떻게 그럼 이번 삼수 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 공부 방법이 최악이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선생님들께 직접 자문도 구해보고 아니면은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 바탕으로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작년에 했던 공부 방법 중에 그저 그랬던 방법 아니면 살짝 효율적이지 못했던 방법을 적어보면서 이것도 역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쫙 정리하니까 그 제 재수 시절의 문제점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극복할지를 바탕으로 1년치 계획을 미리 짜고 이걸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구하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계획을 이제 그대로 지켜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찰 노트 중에서 특히 제가 재수 때 진짜 좋았던 거는 이코노미스트를 직접 한번 읽어보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직접 기출 형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보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왜 내가 여기 빈칸을 뚫었는지, 그리고 왜 밑줄을 치고 이거를 설명하라 했는지를 직접 답안지를 쓰고 유사 답안을 지어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핵심이라서 뚫었구나. 아니면 이거는 비유하는 말인데 이것도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단락에서 또는 이 전체 글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밑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논리력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재수 때는 제가 일형문학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최악이었던 거는 그냥 있는 대로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가 자료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SAT라든지 전혀 그 임용과는 관계없는 그런 문제들을 양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고 매기고 틀리면 울고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게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형 문학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봤고 그래서 김수아쌤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이 필요했던 점 중에서 일형 문학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수 때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틀린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에는 무조건 복습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도 그 양치기 했던 거를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틀린 것만 계속 붙잡고 이걸 맞출 때까지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만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됐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치기 하시거나 아니면은 11월 달에 마무리 정리 안 하시고 필요 없는 공부 하시면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 이렇게 했던 거는 끝났고 3수 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수 때는 정확히 재수 때랑 반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정리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일형문학은 양치기가 아니라 오답풀이라든지 논리 연습 위주로 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단어를 꾸준히 외웠다. 단어를 MD라는 책을 가지고 5회독 이상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일형 문학을 점수를 많이 올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형 서술형이 이번에 엄청 심하게 점수를 깎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 정도면은 나는 1점은 받겠지 했던 게 2점이 깎였다. 2점이 깎이고 분명히 이거 2점일 것 같은데 했는데 0점이거나 1점이거나 이랬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서술형이.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답안과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계속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다시 쓰면 또 똑같이 쓸 건지 아니면 이걸 더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갭을 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진짜 제가 김수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 피드백을 너무 잘 주세요. 그 키워드가 어떤 부분이 빠졌고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뭔지 수기로 써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직접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고 내가 다시 그 사점을 받은 사람들처럼 쓸 수 있는지 계속 복습을 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보충점이었고요.
보충점이 없고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험 시간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연교가 엄청 문제도 길고 쓸 것도 많았어가지고 모의고사 풀 때 그냥 혼자 집에서 풀어져서 풀지 마시고 시간을 한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한 70분 정도로 단축을 해서 타임어택 안에서 자기가 키워드를 다 쓸 수 있는지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외에 또 도움이 될 만한 팁,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1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수랑 점수 구성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점점 작년에 비해서 문학이 2점인가 비중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1형 비중이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1형을 못하면 이게 합격이 당락이 달라지는 만큼 놓을 수 없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 문학을 푸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치기는 지양하시고 질 높은 1형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올해 또 시험 준비하시는 예비 교사 선생님들께 응원이나 당부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터널을 끝까지 걷다 보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줄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제 옆에는 누군가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얻으셔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합격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교사로 잘 생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